이번 강의는 29강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자,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자, 일단 앞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였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동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히는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동식물의 유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화석연료다 라는 것들. 화석연료의 문제점 나와 있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갈의 염려가 있다. 환경오염 물질, 온실기체 배출, 온실기체 어떤 거? 이산화탄소, 그렇죠. 환경오염 물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됩니다. 사용 시 지구온난화에 문제를 일으킨다. 당연히 온실기체가 배출되니까 지구온난화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라는 거 보면 돼요. 자, 오른쪽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이고요. 석탄은요, 지질시에 살았던 뭐가 식물이 땅속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석유, 천연가스, 지질시에 살았던 플랑크톤, 동물에 의해, 동물이다 그치? 바다에 퇴적되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석유랑 천연가스는 항상 거의 동시에 발견이 된다 라는 거. 석유가 액체 상태, 그 위에 증기 형태의 천연가스 형태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 형태로 같이 발견이 되더라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화석연료 변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 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징 나와 있어요. 일단 화석연료하고 반대야. 그래서 고갈 염려가 없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오염 물질 및 온실기체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랑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라는 것 알아두면 되고요. 자,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신재생에너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빛에너지죠. 빛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에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형태로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 풍력에너지 나와 있어요. 풍력에너지, 바람의 운동에너지죠. 그죠? 바람이 가진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풍력 발전에 이용을 하더라. 전기에너지 형태로 만들더라 라는 거. 해양에너지 나와 있어요.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도나 해수면의 높이차 나와 있어요. 파도에 의한 무슨 발전? 하력 발전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차에 의한 조력 발전. 그리고 해류에 의한 조류 발전.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있어요. 수소 연료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따른 에너지다라는 거.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따른 에너지, 연료전지 따로 볼 거예요. 뒤쪽에서 자동차 우주선단의 전원에 이용이 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나와 있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키거나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 등을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수소 에너지 있고요. 연료전지 있고요. 석탄, 액화 또는 가스화. 석탄이 고체 상태인데요. 액체 상태나 가스화 상태. 석유나 천연가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들 보면 돼요. 재생에너지는 재생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왔던 내용들,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조력, 파력, 연료전지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조력 발전 나와 있습니다. 조력.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밀물, 썰물에 따라서 조차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조력 발전.
밀물 썰물 때의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용을 하더라 라는 거. 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조력이 일어나는 것은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밀물 때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바다 쪽에서 호수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해요.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뭘 돌린다고?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터빈을 회전시켰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림 보면서 조금 더 볼게요. 밑에 그림. 자, 서해안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조력발전소, 시하호 조력발전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가 호수예요. 육지에 있는 시하호라는 호수고요. 여기가 서해. 자, 밀물이다.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요, 이 물의 수압에 의해서 바닷물의 흐름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서 뭘 돌려?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형태다. 그리고요, 썰물이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올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과 단점 볼게요. 조력 발전. 자원 고갈 염려가 없다. 바닷물은 항상 있죠. 그리고 온실기체 배출이 거의 없다. 건설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조차가 큰 지역,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차가 큰 지역에만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요, 바다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도 있더라. 라는 거 같이 봐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조력발전의 조류 이용 방식, 단유식. 아까 얘기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단유식. 밀물일 때나 썰물일 때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단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유식. 양쪽 다 이용하는 거. 밀물일 때 들어올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이용하는 것이 복유식.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 모두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도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력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력발전이요. 파도를 이용한 거예요. 파도. 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요 뭐가 생긴다고요? 파도가 생겨요. 그죠? 바람의 운동에너지에서 파도의 운동에너지. 이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 전기를 발생시킨다 라는 것이 파력발전입니다. 자, 구조및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파도가 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구조물 안에 공기가 압축 또는 팽창이 됩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 압축 또는 팽창 되겠죠. 이 공기의 압축 또는 팽창에 의해서 뭘 한다? 터빈을 돌리고요. 이 터빈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 원리. 각각의 발전의 원리들 이해를 하고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봐두면 됩니다. 자, 파력발전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한번. 파도가 출렁출렁 쳐요. 그래서 여기 공기신인데 파도가 들어올 때 공기가 압축돼요. 공기가 압축되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파도가 빠져나갑니다.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발전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파력발전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파력발전의 단점,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돼요. 발전 방식에 따라서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 얘는 파력발전이에요. 그래서 실용성이 크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 파도가 많이 칠 때랑 적게 칠 때가 있으니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요. 바다에 노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취약하다. 쉽게 부식이 되어서 망가질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많이 부는 해안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파력발전 봤어요. 오른쪽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파력발전의 파도 이용 방식 나와 있습니다. 파도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파도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파도의 운동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식. 좀 전에 봤던 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 두 가지 정도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 있는 내용들 쭉 볼게요. 이번에 연료전지 나오는데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내신이나 이런 쪽에 출제가 되었을 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내용입니다. 일단 볼게요. 연료전지는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요. 화학 반응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하면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구조 및 원리 나와 있는데요. 구조 및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극 있고 플러스 극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극. 수소를 딱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면 수소 기체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H2잖아. 수소 기체가 산화돼. H2개. 수소 이온 2개랑 전자 2개 이렇게 나뉘어진대. 전자 2개랑 수소 이온 2개 이렇게 나뉘어져. 그래서 수소의 산화라고 나와 있어요. 산화. 전자를 잃는 과정이 산화였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치? 전자를 잃는 과정이 산화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수소 기체가 4개의 수소 이온과 전자 4개를 발생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많은 상태예요. 그죠? 전자가 많은 쪽에서 어떤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해요?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죠. 전자 이동에서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전자 이동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전류가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산소를 공급했잖아요. 산소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고요.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게 플러스극에서 뭘 공급해줘?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럼 이 산소와 이 전자와 수소 이온이, 이 수소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 그래서 산소랑 전자랑 수소이온이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생성돼. 그래서 산소의 환원이라고 나와 있고, 환원은 뭐 하는 거다? 전자를 얻는 거다. 전자를 얻음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산소와 만나서 뭐를 생성한다? 물을 생성한다.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을 했죠. 전자 이동하면서 전류가 생긴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하더라. 얘가 화학 전지의 원리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밑에 계속 볼게요. 장점과 단점 나와 있습니다. 장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용을 했대. 그래서 물만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라든가 황산화물질, 소산화물들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소규모 기기로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단점, 이런 것들이야. 수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이 어렵다. 왜? 얘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발화점이 생기면 폭발을 하죠. 그죠? 폭발하는 물질, 가연성을 가지고 폭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연성이 크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 생산하는데 원인은 이거예요. 가연성이 크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생산, 저장, 운송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알면 돼요. 오른쪽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시키면 물, 열에너지가 생성되면 이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누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연료전지 이용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소를 저장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주선에서만 사용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심형 발전소, 자동차, 휴대용 컴퓨터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수소 자동차들 있죠, 그쵸?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요, 무슨 도덕 문제다, 그치? 기본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바람이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 공기를 순환시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바람이. 정기적인 걸로 환풍기 이런 것들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 가지고 합니다. 빗물, 오수, 더러운 물이다, 그지? 빗물과 오수를 정화하여 화장실이나 옥상 정원 관리 등에 활용을 합니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모았다가 다시 활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태양광, 풍력발전 등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전기에너지를 얻어서 건물 내부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은 열로 난방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 수 있더라. 봐두면 되고요. 오른쪽 볼게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이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몇 군데 있다. 우물 처리장 부지를 친환경 단지로 조성한 영국의 데드제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발된 도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을 통해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했다. 봐두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이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 더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정기술 나와 있습니다. 적정기술은요,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에너지원이 부족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단순한 수준의 친환경적 기술이야. 되게 단순해야 돼. 그래서 적정기술의 조건 나와 있죠.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 없어야 하는 겁니다. 공장 같은 것들이 필요 없어야 돼요. 적정기술의 예에 나와 있어요. 생명빨대 나와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수가 될 수 없는.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면 빨대 속 정수 장치를 통해 오염된 물이 정화된다라는 거. 항아리 냉장고 나와 있고요. 항아리 냉장고.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에 물을 부어요. 모래에 물을 부어. 자, 그러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죠. 그러면은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봐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정 기술까지 알아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 다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설명해서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내용 정리는 마무리되었고요. 자, 밑에 확인 문제 5문제 있습니다. 지금 5문제 풀어보고 다 풀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힌 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은 화석연료죠. 전부 다 화석연료라고 쉽게 답을 했을 겁니다. 화석연료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맞고요. 햇빛이나 바람의 에너지는 이에 해당되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다. 그치? 친환경적인 건 맞아요. 그쵸? 에너지 효율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번이요.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연료전지에서 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전자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뭐는 전해질을 통해 수소이온.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을 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더라.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연료 전지였다 라고 알면 되고요. 4번이요. 조력 발전의 조, 파력 발전의 파, 그리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모를 쓰시오. 바닷물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바닷물의 높이차는요, 밀물, 썰물이죠. 조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조력 발전 되겠네요. 조.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 둘 다 해당하는 거죠. 모두니까 모. 바람에 생기는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는 파력 발전이니까 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단순한 수준의 친환경적 기술이다. 뭐라고 했어요? 적정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적정기술.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도시 형태라고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29강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수업이 아닌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무리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과 수업은 일주일 정도 연기되어서 문자로 다 전송했지만 3월 10일? 12일 목요일 강좌부터 개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기존에 나눠줬던 단과 수업 안내문에서 변경된 내용 확인하고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됐으니까 확인하고 3월달부터 내신 대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3월달에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